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만병의 근원으로 이제 비만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울증, 다양한 어떤 증상을 가진 분들 중에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그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리고 또 미용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비만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자, 살은 잘 빠지고 있는데, 분명 살은 빠지고 있는데 잘못 살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살을 빼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살은 빠지고 있는데 잘못 살을 빼고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을 뺀다, 체중을 감량한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의 올바른 정의, 올바르게 살을 뺀다는 것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만인 사람이 살을 빼는 것은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비만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을 빼야 될까요? 일단 허리둘레입니다. 남자 허리둘레 35인치, 여자 허리둘레 33인치 이상일 때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허리둘레가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내장 지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체지방률이죠. 온몸에 퍼져 있는 체지방률. 체지방 지수죠. 키에 비례해서 체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체중인데 체중은 키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근육의 변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중에서 가장 부정확한 지표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체중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죠. 저울에 올라갔을 때 이 체중계의 저울을 가지고 자기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을 건다는 것이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을 빼기는 빼되 지방이 빠져야 되죠. 반대로 근육은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지방이 빠져야 되죠. 우리가 이제 비만인 사람이 살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비만이신 분 중에서 체중의 부분 중에서 지방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간 기능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되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 일부분이 그런 어떤 영향이 나타내죠. 특히 저탄고지를 너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 보면 고지방 식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쪽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좋아져야 된대요. 기초대사량이 좋아진다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근데 기초대사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구성 성분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얼마나 똑바로 했는가가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살 빼기를 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살은 빠지는데 체지방률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이 빠지는 속도보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스탑을 시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허리둘레는 오히려 변화가 없거나 더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살은 빠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팔에 있는 근육들,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피로가 회복이 안 되면 잘못된 다이어트죠.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피로도나 몸의 어떤 근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지속해 나가는 동안은 우리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배고프고 식욕이 더 땡기며 폭식이 생깁니다. 그것은 잘못된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 너무 누르고 하다 보니까 잘못 먹지 않고 무조건 참는 쪽으로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듬을 파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살 빼기를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기능이 더욱더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살이 쉽게 찌고 몸에 염증이 넘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죠. 그런 체질로의 경향성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독이 더 강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이어트가 굉장히 괴로운 지경에 빠지는 거죠. 제대로 된 살 빼기는 뭘까요? 근육량이 증가되든지 정상 범위 내에서 보존이 돼야지 제대로 된 살 빼기고요. 체지방률은 정상치로 계속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력이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이런 대사지표가 좋아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살 빼기를 하려면 자기도 모르게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몸도 속아야 된다는 거죠. 즉 약간 배고플 정도로 세 끼 모두를 제대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최고의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동은 저는 항상 8대 1이라고 그러죠. 먹기 8, 운동이. 살을 빼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그거 자체는 나중에 오히려 운동 자체가 다이어트를 망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즐기면서 활력을 위해서 식욕 조절을 위해서 하는 정도로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스트레스, 그 다이어트가 하루 종일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체중 저울을 계속 신경 쓰고 조금만 살이 쪄도 우울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있게 다이어트를 하면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좀 더 살이 찌는 체지방은 증가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 섭취에 살을 빠지면서 식사량은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 단백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이런 것들 다 영양소를 골고루 밸런스를 맞추면서 다이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빼고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 하나입니다. 허리 둘레가 정상이 될 때까지 허리 둘레는 줄어들고 팔, 다리는 근육이 붙으면서 두꺼워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다, 살을 제대로 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조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가 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음식의 분량은 그대가 일어섰을 때 좀 더 먹고 싶다 하는 정도로 하라.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오늘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